그런데 이재명과 김문수와 이재명은 묘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가 3범. 아니 제가 경기지사 얘기를 했고 네. 이번 선거가 원래는 정가 네. 3범 대 정가 3범의 대결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단순히 정가 3 그러니까 후보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정가 기록도 이제 범죄 사실을 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네. 경기지사도 똑같고 네. 정가자도 똑같고. 그래요. 근데 저게 숫자로 저렇게 써놓으면 똑같은데 저거에 또 내용은 많이 달라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정가 3범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정가가 그 뭡니까?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이른바 이게 검사 검사 사칭입니다. 사칭. 그 분당 파크뷰 사태일 때 네. 그 KBS 최초로 PD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공무원 사칭한 거. 검사 사칭의 첫 번째인데 네. 검사 사칭에서 자기가 검사 사칭 되니까 네. 이거는 최초로가 나를 한 거다 해서 무고까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고 및 검사 사칭, 공직자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있고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그다음에 그 성남시 의회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처음 지금은 완전히 그된 그 성남시 의료원 공공병원에 그냥 몰락성 병원 하자고.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거 이제 시민운동을 저걸 주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지금 지금 경기도 지어졌죠. 성남에 의료원을 지었는데 그거의 현실은 텅텅 비이고 그렇죠. 의사들도 안 가는 병원입니다. 예. 저게 바로 이재명식 복지 정책과 이재명식 경제 맞아요. 정책의 정말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2004년에 그때 시의회에서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시민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시의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안이 부결되자 네. 그것 때문에 난리를 폈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때 하면서 시의원들이 한 3명인가 다치고 그랬는데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사칭건이 그냥 어디 전화 걸어서 나 검사인데 이 정도 사칭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정치적인 덫을 넣고 완전히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악질이었죠. 짜놓은 정말 악질적 플롯이에요. 네. 이거를 사실은 연출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 사칭, 뭐 총각도 사칭했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검사 사칭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을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어떤 플롯을 맞아요. 짜고 어떻게 사람을 동원을 해내가고 어떻게 KBS 그다음 KBS PD였죠. 네. KBS PD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이게 그림을 엮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그 검사 사칭건이 지금 재판 걸려 있는 거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최초로 PD가 KBS 그 김병량 시장이랑 짜고 네 내가 사칭한 게 아닌데 그 검사 사칭한 거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근데 내가 사칭한 게 아니고 나를 걸어서 넘으려고 했다. 그 무고로 이게 150만 원 받았는데 이거 아니라고 네. 위증교사를 시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사람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사람은 위증죄를 받았어요. 네 위증죄를 받았는데 위증교사한 거는 일단 지금 무죄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네 그 위증교사하고 관계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러한 이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경력이 전부 2003년, 2004년 이때 시민운동할 때거든요. 네. 이거를 가지고서 했던 성남시장이 사실은 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성남시장 처음 될 때만 해도 이런 범죄 사실을 등록하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 500만 원, 150만 원 벌금형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이런 거를 줄줄이 달고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선출직 공무원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2014년 선거 때부터는 이걸 이제 숨기려고 거짓말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정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1987년 이게 학생운동할 때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운동할 때. 예, 네. 국보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3년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2021년과 2024년의 벌금형이더라고요. 2021년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될 때 네.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방해한 몸으로 거죠. 막을 때 네. 몸으로 막다가 이제 퇴거 불응 및 집시법 위반 네. 그로 벌금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에 감염 예방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기간에 광화문 집회 참석했다가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랑 예. 같이 한 거죠. 예, 네. 그 집회 그러니까 네. 그 집회 참석한 거예요. 네. 그 집회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그거를 네. 그 막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은 2024년에 확정됐지만 문재인 시절에 그때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뭐 다 추적 조사하고 네. 누가 왔고 이게 정말 개인의 자유는 없으시는데 그때 벌금 2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단순히 전과 3범만은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도 전과 1범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과 4범이고요. 사범이죠, 그거 원래. 이제 여기는 지금 100만 원 이상만 지금 기록을 하게 돼 있어 갖고 그래 갖고 지금 이재명도 4범인데 지금 3범으로 축소돼서 지금 신고를 했고요. 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 김문수 후보도 또 있어요? 폭행죄가 하나 또 30만 원 벌금인가 받은 폭행죄가 하나 있는데 그럼 그것도 4범 지금 4범이네. 4범 3범 똑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사와 스토리가 많은 쪽이 이제 이재명 쪽이고 김문수 후보 쪽은 굉장히 심플한 편이죠. 전과도 서사가 필요한가요? 서사가 많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네. 이게 다 위증교사까지 다 연결되는 서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고 또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투옥된 경험만으로도 국회의원을 시키고 존중하고 막 되게 그런 척 하는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핵심적인 이 뭐 전과라고 할까요? 큰 거는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된 후에 서로 이제 법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과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김문수의 가장 핵심적인 범죄는 어떻게 전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된 건데 그렇죠. 이걸 갖고 이제 그 경선 시절에 한동훈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전과가 많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얘기를 했었죠. 했었잖아요. 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네. 좀 저는 이제 당내 경선인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버리면 네, 일종의 이 테인트 그러니까 오물 묻히기, 네. 그러니까 오물 묻히기 효과가 있거든요. 얼굴에 네, 이렇게 깨끗한 데에 탁 묻혀놓으면 사람들이 지금 저 읽어드렸지만은 범죄 내용을 보면은 전과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그냥 이재명이랑 똑같네라는 효과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게 되게 안 좋고 근데 지금 제가 전과를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네, 이 김문수 후보는 이 국보법 위반 소유죄 집시법 이거면은 민주당 갔으면은 그럼요. 족보가 엄청 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아니 참.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짜로 노동운동을 했었거나 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쉽게 함부로 다루지 못하죠. 함부로 잘 아니 못하죠. 그리고 하면 안 요즘 뭐 되죠.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저기 네. 요즘 유시민 후보 영상이 네.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안 될 줄 알고 네. 유시민이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감옥 가 있을 때 그 옥바라지도 유시민 씨랑 유시민 씨 누나 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유시민이 얘기를 했대요. 네. 문수 형 우리 민주당 가라. 가면 민주당 가면은 수도권에 좋은데 네. 자리도 받고.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때 절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뭐 일종의 그때 당시 고문 받았던 거 네. 그게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대표 네. 그 심상정의 그 동선 네, 거주지를 그 고문에도 얘기하지 불지 않은 않았다. 뭐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서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개인 범죄들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게. 개인 범죄죠. 거의. 사익을 위한 아, 자기의 그러네요. 이익을 위한 개인 범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막아야겠어. 나라의 민주화가 와야 돼. 노동 운동을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종류의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네. 30여 년 동안 운동권을 우대해온 이유가 뭡니까? 너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쨌거나 니네들이 공익을 폭력성 위해서. 이런 거 네. 한 거는 문제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몸을 던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도 만들어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범죄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 물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공익을 위한 게 있었습니다. 성남 의료원. 성남시 의료원 네. 뭐 본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네.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네. 당시 시의회에서 그 시민노 한 사람들이
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대표해서 내가 그냥 처벌받은 거다. 그죠. 그거 그렇게 얘기를 인정한다고 했죠. 하더라도 하지만 이를테면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북 송금이니 뭐니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얽힌 이재명, 대장동과 얽힌 이재명, 그다음에 법카랑 얽힌 이재명, 여러 이재명을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누가 얘기했잖아요. 자범이라고. 자범 수준의 범죄들이잖아요, 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와 관련된 대의 명분과 관련된 범죄가 있고 네. 이익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자기 이익과 관련된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 또 민감하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가의 등급 차이가 있군요. 네. 울트라킹 왕짱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경선 과정에서 네. 이재명 정가, 뭐 김문수 정가 같이 언급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 숫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네.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